혹시 선생님 선수 생활하실 때 이렇게 관절 아파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거 맞아본 경험 없으세요? 선수 시절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은퇴하기 전에 제가 한번 수영에 관한 모든 이야기 수터뷰.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네. 그 육상에서 자세 연습을 하면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관절이 걸렸다는 느낌이 나면서 예. 그리고 자유형 저병 이렇게 팔 돌리고 팔 돌아갈 때 이제 그 소리가 자주 발생한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소리 나는 이게 발음성 관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게 관절마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 있으면 이제 발음성 경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릎 관절에서 생기면 발음성 슬관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소리만 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소리 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제 많이 조사된 거에 의하면은 이제 압력 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은 어떻게 보면 진공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고 이제 관절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액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딱 진공되어 있어서 외부랑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움직일 때 보면 우리 이런 거죠. 붙었다 떨어질 때 이런 소리들. 딱 붙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떨어지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소리의 원인. 그러니까 압력 차이에 의한 딱딱 붙었다가, 그렇죠. 움직이려고 할 때 툭 하고 나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가 제일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이제 힘줄들이 걸리거나 아니면 안에서 연골이 걸린다거나 그러면서 나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힘줄이 걸리거나 연골들이 문제가 생겨서 안에서 걸리는 증상 때문에, 걸리는 것 때문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통증이 좀 동반이 될 수 있어요. 그 통증이 동반이 되면서 소리가 난다. 그런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연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힘줄이나 이런 인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소리만 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자연적인 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통증이 있는 소리가 나면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게 어깨 질문이 너무 많아서 팔을 이제 좀 강하게 하이앱으로 물 잡을 때 이제 어깨 통증이 온다고 하셨고,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아픈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수영을 물어보신 거라서 원래 아픈 거는 없는 것 같고 자세가 좀 잘못됐거나 어깨가 지금 문제가 있으셔서 통증이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세차게 팔을 돌리면 연골에 무리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세차게 팔을 돌릴 때? 네, 연골에서 뿌지직 준비 운동할 때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아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랑 소리였을 거예요. 그쵸. 이제 통증이 있다고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약간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준비 운동에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고, 준비 운동을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통증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통증 없이 운동을 하셔야 되고,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유발되면 우선은 참고 그 동작을 반복하시지 말고 멈추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서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지도자분들한테 좀 문의를 하시고, 이런 동작할 때 어깨가 아픈데 어깨의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뭐 자세가 잘못됐는지 그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거죠, 먼저. 그쵸. 자세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자세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자꾸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선 그 동작을 좀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평소에도 이어서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치료 방법 중에 근육 주사,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분이 그거 다른 분들은 어떤 말로 들어보니 이제 맞지 말라. 안 맞긴 하는데, 누구는 근육주사 종류의 스테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없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현재는 팔을 뻗어서 들었을 때 특정 자세를 할 때 너무 아파요. 수영할 땐 비교적 잘 못 느끼는데 일상 생활할 때 아프네요 하셨거든요. 주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사요? 네, 근육주사. 주사는 근육주사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염증 치료한다고 근육주사로 자주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 맞으셨다 그러면 그건 보통 이제 진통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마다 좀 이제 처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 주사는 주로 진통소염제나 간혹 이제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직접 아픈 부위에 관절 주사 위주로 써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관절 안에 직접 주입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무릎 관절이나 어깨, 팔꿈치 이런 관절에 직접 주사를 맞으신다, 아픈 관절에 직접 주사를 맞으신다 하면 그건 스테로이드 주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사요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스테로이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주사, 관절 주사를 맞으실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로이드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종류의 주사입니까? 이런 거를 한번 질문을 하시고 스테로이드다, 뭐 아니다 이런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은 좀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쓰면은 되게 좋은 약인데 그걸 너무 많이 맞게 되면 실제로 이제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관절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조절을 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여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사제를 어떤 걸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맞고 그쵸. 저기 가서 또 맞고 이러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제 치료를 하시려고 한 병원을 찾으셨으면 그 병원의 선생님을 믿으시고 그 병원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좋지. 만약에 이쪽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게 스테로이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병원에 며칠 안 지나서 가셔가지고 주사를 놔준다고 해서 또 덥석 맞으면 그게 또 스테로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맞으시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니는 그 정형외과를 좀 꾸준히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 치료하셨던 그걸 보실 수 있으니까 알맞게 좀 처방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상의를 좀 많이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렇죠. 잘 쓰면 좋은 약이에요. 혹시 선생님 선수 생활하실 때 이렇게 관절 아파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거 맞아본 경험 없으세요? 선수 시절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은퇴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길을 가다 넘어져가지고 팔꿈치를 다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넘어졌는데 여기에 멍이 들면서 이 팔꿈치가 엄청 아파서 그때 그 병원을 가니까 여기다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쪽같이 안 아파서 너무 좋았는데 아마 스테로이드였을 수도 있어요. 네,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제 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 약의 그 효능을 경험해보고 이게 중독되면 계속 맞고 싶어지겠구나. 이제 간혹 저희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축구 선수들 이런 친구들이 오거든요. 여기 중학교, 학성 중학교라고 도핑 이런 걸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때문에 도핑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그 도핑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스테로이드 관절 강내 주사는 도핑에 안 걸린다고 돼 있긴 하죠. 그래요? 그럼 좀 더 많이 맞을 걸 모르고. 그래서 한국 도핑방지위원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금지 약물 검색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좋은 정보인데요. 약물 이름이 그냥 스테로이드 쓰시면 안 되고 경기 기간 중에도 보면 허용이 되는 경기 기간 외에는 거의 다 허용이 되고 경기 기간 중에 금지되는 게 이제 경구로 먹는 거, 좌약은 이제 항문통에 먹는 거. 그러니까 직접 근육 주사, 정맥 주사는 안 되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경기 기간 중에는 안 돼도 경기 기간 외에는 또 상관없네요.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 보시면은 관절 내 주사는 또 허용이 돼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관절 내 주사는 경기 기간 중에도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경기에 나가는데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해서 관절의 그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를 못 치르는 선수들은 그 주사를 잠시 맞고 와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기를 하더라도 도핑에 금지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관절 내 주사는 이게 허용이 돼 있죠. 저도 이거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무조건 그 스테로이드 그 성분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그 인식이 강해서 아마 다들 모르셨. 근데 이게 알고 계셔야 될 게 한국에서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국제 룰을 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겠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좋은 정보를 또 여기서
알아가네요. 운동하시는 선수분들은 이런 거 한번 네. 찾아서 보시면 네. 적절하게 치료도 좀 받으실 수 있고 아픈 거 굳이 참아가면서 운동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발차기를 하면 무릎 안쪽이 아파요.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동작 자체가 이제 무릎 안쪽에 직부에 무리를 주는 동작이에요. 평형 발차기.